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공기업 취업 대비반, 면접 대비반. 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처음에 25강 정도 이 강의는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고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한전에서 1순위로 물어보는 거 위주로 저희가 강의를 드렸다라고 하면, 자, 이 두 번째 거는 그 다음 차순으로 중요한 것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면접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걔네들이 뭘 그렇게까지 잘 물어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1순위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5강은 저희가 되게 이제 고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전을 준비한다. 아니면 한전 계열에 있는 어떤 공기업을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전 문제가 이거고 이 안에서 물어볼 것이고 이 문제 중에 후속 질문 같은 것들도 조금 대비해서 가시면 거의 100%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걔네들도 물어보는 게 메인이 있고요. 메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메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앞에 거보다는 조금은 비중이 약간은 작지만 그래도 알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대졸 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고졸, 대졸을 크게 나누지 않는 이유가 대졸에서도 물어보는 게 고졸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뭐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물어보는 정도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 대졸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앞에 있는 25강 있죠? 예, 그거를 먼저 자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강의들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이제 있을 때마다 즉 내용들이 정보라는 게 이제 한전에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저한테 입수가 될 때마다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한 25개 정도로 편성을 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뭐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 다섯 번째 버전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그거를 또 모아서 다시 핵심 25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금 앞에 강의한 것처럼 또 이렇게 나타내주는 뭐 그런 강의를 또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가 진행되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5강이 앞에 있는 25강이 지금 당장에는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걔네들이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핵심 25강을 또 다시 그런 형태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뭐 후속순위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다시 촬영에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50강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50강 정도는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50강을 보려고 하면 그 50강 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기간을 좀 한 달 정도 여유를 내가 한전에 갈 거야 라는 계획을 잡았으면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필기까지 다 붙고 나서 그때 돼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 중요한 부분들 뭐 25강 앞에 거 있지 그거 먼저 우선 보고 요거는 이제 후속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때 돼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해 가면서 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전을 대비할 거면 2달, 3달 전에 미리미리 발표하는 연습들을 해놓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학부모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우리 애가 아직 필기도 안 붙었는데 그게 준비해도 됩니까? 라고 하죠. 필기 준비를 우선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얘를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냥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생깁니다. 날마다 어떻게 이 강의를 다 봅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질문 볼게요.
자,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이 최대값, 시료값, 뭐 평균값, 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자, 우선 직류. 이거 뭐예요? DC. 자, 교류. 이거 AC. 맞죠? 그 다음에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저라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직류가 뭔지 정의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가 뭔지에 대한 정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가 들어가면서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에 대한 것들을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 직류와 교류는 결국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직류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 그 다음에 교류를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테슬라죠. 그럼 결국에는 뭐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 뭡니까? 이러한 직류를 에너지 원으로 잡자라고 얘기했고, 테슬라는 이러한 교류를 에너지 원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에너지 원으로 잡자. 자, 그러면 직류라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건데, 이 한쪽 방향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가 바뀌질 말아야 되는 거죠. 직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고요. 교류는 시간에 대해서 늘 어때요? 가변되고 있죠. 이렇게? 이 교류입니다. 그러면 자, 직류는 뭐다? 시간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전압 전류를 말한다. 자, 이게 결국에 뭡니까? 직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시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동일한 값을 갖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직류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박스 쳐볼게요. 자, 보면은 항상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갖는 전압 전류,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곧게, 자, 여기 보시면 곧게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값을 뜻하며, 직류에서는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이 모두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모든 값이 다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같다? 예, 이게 다 같다라는 거죠. 직류에서는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이 모두 다 같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보다 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이 직류는 이 값 그대로 뭐를 한다? 일을 합니다. 그 직류는 이 자체, 이 직류값 자체로 일을 하고, 이 값은 항상 어떻다? 최대이자 시료이자 평균이다. 그래서 최, 실, 평이 다 같아요. 얘는. 최대이자 시료이자 평균이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직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교류는 시간에 대하여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죠?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늘 가변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류를 우리가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서? 다이오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파형을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는 맥동전류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의 극성을 갖고 있는 파형, 이거를 맥동전류라고 하고, 여기다 뭐를? 실을 답니다. 그래서 실을 달아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자,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요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져요. 그러면 마치 뭐가 나와? 직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직류를 정류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직류를 정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이오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저장시키는 축전지가 필요한 거죠. 이걸 평활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단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에는 삼상이 있죠. 자, 이렇게 교류는 매 시간에 대하여 늘 바뀌는 값이고, 요 매 시간에 대해서 늘 바뀌기 때문에 요 시간에 대한 피크값 있죠? 요거를 우리는 요 점을 뭐라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하죠. 최대. 그죠? 그 다음에 이 최대는 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잡아요? 이런 식으로 뭐를 잡아? 평균을 잡는 거죠. 평균. 근데 문제는 이 평균만큼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실제 실험을 했더니 얘보다 조금 더 커요. 요 정도에서 일을 하는 시료값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의 관계가 이 웨이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직류는 매 시간에 대하여 그 값이 항상 매 시간에 대하여 그 값이 항상 변화하는 전압 전류를 말한다.
자, 이런 거 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모양이 뭐로 돼 있다라는 거, 얘는 사인파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양이 사인파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모양이 사인파의 형태.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자, 여기서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이 나오는데, 자, 최대값은 한 주기 내에서 가장 큰 값에 대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는? 자, 평균값은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직류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채워넣는 거 직류라고 하는데, 한 주기까지 평균 면적에 대한 함수값을 말한다. 그래서 최대값과의 관계는 몇이 나와요? 바로 요 놈이 나오는 거죠. 자, 0.6372m.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값? 실효값. 자, 실효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한 주기까지 실제 일을 하는 함수값을 말하고, 자, 이때 값은 0.707em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교류는 먼저 이렇게 정의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류는 매 시간에 대하여 항상 가변되어지는, 변화하는 전압 전류를 말합니다. 이때의 교류의 값은 사인파에 대한 정연파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최대값은 그 한 주기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값을 말하며, 평균값은 한 주기까지 평균 면적을 냈을 때의 함수값을 말합니다. 이 값은 뭐와 같냐면 직류를 정류했을 때의 직류값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실효값은 얘를 실제 이 최대값을 갖는 이 교류를 실제 일을 했을 때 한 주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값을 말하며, 이러한 값을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류를 나타낼 때 이러한 세 가지 값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 일을 하는 값이 중요하니까 바로 이러한 실효값 있죠? 요 실효값을 가지고서 실제 일을 하니까 저희가 교류를 나타냅니다. 교류를 나타내는 기준 값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220V 또는 380V, 22.9kV, 345kV, 765kV 다 보다 실효값 전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압은 다 실효값을 쓰며, 요 실효값은 실제 일을 한 값으로서 직류로 나타냈을 때 만약에 교류의 최대값이 311V다 라고 하면 요놈에 대한 실효값은 뭐다? 220V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류에서 한 1의 값이고, 이게 교류에서 보여지는 최대값이 311V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류와 교류의 특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전력 계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인다면, 우리 송전 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류보다는 교류를 송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면 아마 후속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교류를 송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교류를 송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후속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교류는 직류와 다르게 변압이 용이하고 큰 전압으로 변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전압이 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전 전력이 증가되고 송전 손실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후속 질문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접은 하나만 알고서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 내가 연습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다시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가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에 대하여 설명하시죠. 그러면 직류와 교류가 나오면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랬어요? 정의를 먼저
잡고 들어가자 그랬죠? 그래서 직류의 정의, 교류의 정의, 그리고 직류의 정의가 나오면 그 직류로부터 내용들, 교류로부터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설비는 전력 계통은 다보다 교류를 쓴다라는 거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직류는 시간에 대하여 가변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직류라고 하며, 뭐 그때의 전압전류를 직류라고 하며, 자 그때의 직류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최대 시료 평균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교류는 시간에 대하여 매 순간 변화되는 값으로서 변화되는 전압전류로서 그 파형의 모양은 사인파 즉 정연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에 대한 그 경계가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한 주기까지 최대의 에너지 값을, 최대의 전압전류 값을 말하며 그 다음에 평균값은 한 주기까지에 대한 평균 면적에 대한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실효는 한 주기까지 실제 이 교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그 값의 일에 대한 값을 말하며 이러한 값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220V, 380V, 154, 229 뭐 이러한 전압의 대표 전압으로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일반적으로 교류를 송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류와 직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뭐 두 번째 강의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디 가시면 면접 가시면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오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까지도 좀 대비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